사상 초유의 사태가 터졌습니다. 북한 정찰총국의 비자금 4,200비트코인이 외부 해커에게 탈취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작전의 주도자가 바로 북한 출신의 천재 해커 소녀였다는 점입니다. 아버지를 억울하게 잃고 조국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소녀의 피 맺힌 복수가 이제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감히 상상도 못했던 사이버 복수국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전 아직도 그날 밤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눈을 감아도 마치 어제의 일처럼 선명하게 떠오르죠. 평양 중심가에서 멀지 않은 우리 아파트에서 아버지는 언제나 컴퓨터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이 마치 피아노를 연주하듯 리드미컬하게 움직였죠. 화면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숫자와 문자들이 초록빛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돌아보시며 제게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사명은 조국을 지키는 것이야. 그리고 이 기술이 총과 칼보다 더 강한 무기가 될 것이란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언젠가는 저도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정찰총국 건물에 출입증을 달고 다니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제게 영웅 그 자체였으니까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아버지 자랑을 할 때면 모두가 부러워하는 눈빛을 보내곤 했습니다. 더구나 저는 아버지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아 촉망받는 과학천재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녔거든요. 좀 더 크면 외국으로 유학도 가고 조국을 위해 전문 해커가 되는 날이 올 것이라 믿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런 평화로운 날들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암호화폐 자산관리 책임자가 되신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에는 기쁨보다는 걱정이 더 많이 담겨 있었고 아버지도 전보다 말수가 줄어드셨어요.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적으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왠지 외로워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잠도 거의 못 주무시며 항상 컴퓨터 앞에 앉아서 무언가에 몰두하고 계셨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거친 발소리와 함께 검은 차량들이 우리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문을 거칠게 발로 차며 들어왔고 아버지는 저항 한번 못하시고 끌려가셨죠. 어머니는 제 입을 막으며 울음을 삼키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끌려가시던 모습이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자금 누락 혐의로 아버지가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죠.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죠. 어머니는 곧바로 짐을 싸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날 밤 어둠을 틈타 평양을 떠났습니다. 믿었던 조국이 충성했던 체제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국경을 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했습니다. 압록강의 차가운 물살이 발목을 적시고 총소리가 멀리서 들려올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브로커가 안내한 좁은 산길을 따라 며칠을 걸었고 마침내 중국 땅을 밟았을 때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연길 근처의 조선족 마을에 도착한 우리는 한 지인의 집 지하실에 몸을 숨겼어요. 곰팡이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증을 받았고 저는 김혜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야 했죠.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가지 못했고 밤에만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래도 인터넷이 연결된 낡은 컴퓨터 한 대가 있었던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저는 그 컴퓨터로 아버지가 관리했던 암호화폐 시스템을 조금씩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라도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어둠 속에서 화면의 빛만이 제 얼굴을 비추는 그 시간들이 제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위조 신분으로 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는 것이 처음에는 두렵고 어색했지만 점차 적응해 나갔죠.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은 이미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모르는 척 연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국의 보안 컨퍼런스 영상을 발견하게 되었네요. 화면 속에서 젊은 한국 해커가 발표하는 모습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기술 수준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높았고 무엇보다 기술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디코드X라는 닉네임을 쓰는 그 해커는 기술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고, 보안이 곧 인권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동안 저는 기술은 조국을 위해 싸우는 무기라고 배워왔는데 뭔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때부터 몰래 한국의 여러 시스템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코드에서 경외로움마저 느꼈죠. 뭔가 내가 모르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북한 보위부가 우리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북한의 암호화폐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 제 일과가 되었습니다. 블록체인의 투명한 특성을 이용해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분석했죠. 수천 개의 지갑 주소들 사이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것은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관리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지갑 중 하나가 최근 다시 활성화되었더군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거래 시간과 금액을 분석한 결과 정기적인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매주 화요일 새벽 3시, 정확히 같은 시간에 대량의 비트코인이 이동하고 있었죠. 더 깊이 파고들수록 북한 정부가 국제 제재를 피해 자금을 세탁하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드러났습니다. 나자루스 그룹의 해킹으로 탈취한 자금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아버지를 이렇게 이용하고 희생시킨 거구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반드시 복수해 주리라 다짐했어요. 그들의 시스템에는 치명적인 취약점이 있었고, 저는 그것을 이용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스템의 구조를 완전히 파악하는 데는 몇 주가 더 걸렸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사용하는 다중 서명 지갑의 키 관리 방식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특정 시간대에 보안이 느슨해지는 순간이 있었고, 그때를 노리면 충분히 침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가상의 테스트 환경을 만들어 시뮬레이션을 반복했어요. 실패하면 우리 가족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었기에 한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어머니, 오늘 밤 모든 것을 끝낼 겁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될 거예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떨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그날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이었지만 후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우리의 자유를 찾기 위한 첫걸음을 떼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새벽 2시 47분, 저는 북한 사이버 통제망에 접속을 시작했습니다. VPN을 여러 겹 거쳐 흔적을 감추고 미리 준비한 백도어를 통해 시스템 깊숙이 침투했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키보드를 치는 손가락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내부키 서버에 접근하자 예상대로 보안 프로토콜이 작동했지만 제가 준비한 우회 코드로 무력화시켰어요. 허수 계좌를 생성하는 데는 3분이 채 걸리지 않았고 그 계좌는 제가 미리 만들어둔 개인 월렛과 연결되었습니다. 정찰총국의 주요 트래픽이 다른 작업에 집중되는 시간을 정확히 계산했던 것이 주요했죠. 단 17분 동안 약 4,200 비트코인이 조용히 이체되었고 시스템은 이를 정상적인 내부 거래로 인식했습니다. 보안 AI가 잠시 경고를 띄웠지만 제가 심어둔 코드가 즉시 로그를 수정했어요. 모든 작업을 마치고 접속을 끊었을 때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잔액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죠. 아버지, 이제 억울함은 푸시고 편히 쉬세요. 이제 복수는 끝났고 탈출할 차례였습니다. 탈취한 암호화폐의 일부를 현금화하여 믿을 만한 브로커를 찾았죠. 그는 우리를 라오스로 보내줄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이 곧 자금 유출을 발견할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추적하기 시작할 것이니까요. 짐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중요한 데이터만 암호화해서 USB에 담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야밤에 은신처를 떠났고 여러 도시를 거쳐 이동했죠. 기차역과 버스 터미널에서는 항상 CCTV를 피해 다녔고 수시로 옷도 갈아입었어요. 며칠 후 브로커가 준비한 차량을 타고 중국 남부 국경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위조 여권과 새로운 신분을 받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죠.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북한 정찰총국은 대규모 자금 유출을 발견하고 초비상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미리 흘린 가짜 단서들이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지만 결국 제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예부하였던 류철수가 저를 추적하는 임무를 맡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뛰어난 해커였고 아버지를 잘 알던 사람이었기에 더욱 위험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동 경로를 바꾸며 그의 추적을 따돌리려 했지만 점점 포위망이 좁혀지는 것을 느꼈죠. 브로커를 통해 라오스행 밀수선을 예약했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어요.
발신자 불명의 메시지였지만 내용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혜진아, 이건 조국의 명령이다. 라는 단 한 줄의 문장이었죠. 류철수가 보낸 것이 분명했고 그가 우리 위치를 알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새벽 어둠을 틈타 우리는 메콩강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어선에 몸을 실었고 엔진 소리를 최대한 줄인 채 천천히 강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강물은 검게 일렁였고 멀리서 서치라이트가 물 위를 훑고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뒤에서 모터보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브로커는 속도를 최대로 높였지만 추격자들도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GPS 교란 장치를 작동시켰고 동시에 여러 개의 가짜 신호를 발생시켰죠. 혼란스러워하는 그들의 무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휴, 드디어 따돌렸군. 한숨 돌리고 나니 온 몸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도 아득해지는 것 같았어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라오스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저 멀리서 한국 대사관 차량이 헤드라이트를 켜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질 뻔했지만 어머니가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어요. 길고 험난했던 탈출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태국 방콕의 UNHCR 사무소에서 난민 심사를 받는 동안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정보를 털어놓았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체계, 암호화폐 세탁 방법, 그리고 제가 빼돌린 자금의 증거까지 모두 제출했어요. 심사관들은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제가 제시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보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한국행이 승인되었고 며칠 후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느꼈죠. 국정원 요원들이 우리를 맞이했고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USB를 건네며 말했어요. 여기 안에 그들의 약점이 전부 들어있습니다. 이제 그들도 똑같이 당할 차례예요. 분석팀이 데이터를 확인한 후 8,000 비트코인 이상이 제 계획대로 이체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죠. 한국 정부는 즉시 국제금융기관들과 공조하여 관련 계좌들을 동결시켰습니다. 며칠 후 제 이야기는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찰총국 출신 천재 해커 소녀가 북한의 비밀 자금을 탈취하고 망명했다는 소식은 큰 파장을 일으켰죠. 유엔 안보리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제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저는 화상으로 증언했고 북한의 사이버 범죄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위험한지를 세상에 알렸어요. 많은 나라들이 제 증언에 충격을 받았고 대북 사이버 제재를 강화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제 신변 안전을 위해 경호팀이 배치되었어요. 북한이 저를 제거하려 할 것이라는 정보가 계속 입수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입혔는지 확인하는 것 같아 만족스러웠죠. 이제 저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도망자가 아니라 그들과 맞서 싸우는 전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원에서의 정착 교육은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경험이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처음으로 배웠어요. 특히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개념은 제게 큰 충격이었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여기서는 당연한 일상이었으니까요. 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나왔을 때 뜻밖의 제안을 받았어요. 바로 그 디코덱스로부터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자신의 보안 회사에서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으로 제 실명이 적힌 신분증을 받았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가짜 이름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회사에서 한국의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직접 다루면서 그 정교함과 견고함에 매일 감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에서 배운 공격 기술들이 이제는 방어를 위해 쓰이고 있다는 것이 뿌듯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 라자루스 그룹이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금융기관들을 노리고 있었고 새로운 공격 기법을 개발했다고 했어요. 저는 즉시 대응팀에 합류했고 그들의 공격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해커들의 사고방식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나서자 방어 전략이 훨씬 효과적으로 바뀌었죠. 그들이 침투하려는 경로를 미리 예측하고 함정을 곳곳에 설치해 두었어요. 첫 번째 공격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바로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공격도 마찬가지였죠.
5개 금융기관을 노린 대규모 해킹 시도가 모두 무력화되자 북한 측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모니터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공격자와 방어자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네.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제가 이곳에 있는 한 그들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며 어머니는 누구보다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혜진이 덕분에 엄마도 이제 안심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늘에서 아버지도 엄청 기뻐하실 거야. 엄마는 너가 정말로 자랑스럽구나. 아버지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라는 말씀에 또다시 눈물이 났네요. 이제 우리는 한국에서 진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문화센터에서 요리와 운동을 배우기 시작했고,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때때로 쫓겨다니는 악몽을 꾸기도 했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이곳이 현실이라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자유롭게 숨 쉴 수 있고,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이곳이 천국처럼 느껴졌네요. 어머니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한 새로운 생활은 소박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매일 저녁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는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 소중했죠. 가끔은 아버지도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에 문득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북한에서 저를 최우선 제거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정보가 들려왔습니다. 나자루스 그룹의 특별 명령이 내려졌고 저를 찾기 위한 대대적인 작전이 시작되었다고 했죠. 그들은 한국 내 정보망을 총동원해 제 위치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어요. 일부러 가짜 정보를 흘려 그들을 교란시켰고 여러 곳에 함정을 설치했습니다. 예상대로 그들이 미끼를 물었고 공격이 시작되었죠. 저는 침착하게 그들의 IP를 역추적해서 평양의 중계 서버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즉시 공유했어요. 11개국이 공동으로 대응에 나섰고 북한 해킹 조직의 암호화폐 지갑 수백 개가 동결되었습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그들의 자금줄이 막힌 것이죠. 저는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기술로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기술로 되갚아줄 차례입니다. 저는 국제사이버 보안 컨퍼런스에 초청받아 경험을 공유했고 많은 보안 전문가들이 제 분석에 감탄했습니다. 북한의 해킹 기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제 그들의 천적이 된 것입니다. 물론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었죠. 길을 걸을 때도 잠을 잘 때도 경계를 늦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저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살아있는 한 그들의 사이버 공격은 계속 실패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복수하는 방법이었어요. 동시에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길이기도 했고요. 매일 밤 컴퓨터 앞에 앉을 때마다 저는 새로운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암호화된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놀랍게도 류철수였어요. 오랜 침묵 끝에 그가 보낸 메시지는 짧았지만 의미심장했습니다. 혜진아 미안했다. 실은 나도 너의 아버지를 존경했고 지금의 체제의 환멸을 느끼고 있지만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가 평양을 탈출하려다 체포될 것을 느끼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파일을 전송한 것이었어요. 그 안에는 아버지가 남긴 백업 파일이 들어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더니 아버지의 메모가 있었죠. 혜진아 기술은 증오를 위한 게 아니라 사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너는 나보다 더 멀리 갈 수 있을 거라 믿는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파일 안에는 평양 정권의 2차 비밀 자금 정보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 정보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한 선택이었죠. 재판소는 이 증거를 바탕으로 북한 정권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 규모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더 강력한 제재가 가해졌고 많은 나라들이 사이버 방어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핵심 증인이자 전문가로 활동했죠. 류철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도 결국 자유를 갈망했던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언론은 이 이야기를 대서특필했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며 더 많은 북한 사람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기를 기도했어요. 아버지와 류철수, 그들이 남긴 유산을 이어받아 저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계속 싸워나갈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한국에서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일기 직원들이 모두 탈북 청년들이라는 점이었어요. 그들도 저처럼 북한에서 IT 교육을 받았지만 이제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함께 성장해 나갔죠.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고 여러 대기업들이 우리의 기술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탈북자들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매일 아침 출근하는 직원들의 밝은 얼굴을 보면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제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고 세계 곳곳에서 방영되었습니다. TED 강연에 초청받아 수천 명 앞에서 제 경험을 나누기도 했고 UN 회의에서도 연설할 기회도 얻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통해 용기를 얻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TV에서 제 모습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해냈구나. 아버지가 하늘에서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저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당당하게 제 이름으로 살아가며 목소리를 내고 있죠. 북한 정권은 여전히 저를 위협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전파할 거예요. 이것이 제가 선택한 삶이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사는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정의를 지키는 전사가 된 것이죠. 한때 조국이라 믿었던 곳에서는 배신당했지만 진짜 조국은 그녀를 받아준 이 땅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유로운 세상에서 자신이 가진 기술을 사용해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